무효 판결이 난 담양 메타 프로방스 사업. 토지 수용 당시 4년 전 땅 주인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 불법이라며 증거까지 제출했지만 전남 토지수용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장마가 소강 상태를 보이자 이번엔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초복 인오늘 광주 전남 대부분에 폭염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지역 국회의원과 시도가 내년 국비 예산 확보와 현안 해결에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한전공대 설립을 놓고선 공방이 오갔습니다. 광주 도시공사를 비롯한 지방 공기업과 출자 출연기관의 직원 채용에도 블라인드 채용 방식이 도입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담양 메타 프로방스 사업에 대해 대법원은 사업 승인 무효와 함께 토지 수용 역시 무효라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그런데 4년 전 토지 수용 당시에 땅 주인들은 이미 사업이 불법이라고 전라남도에 수차례 알렸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메타 프로방스 토지 수용 여부를 놓고 주민과 사업 시행자가 다툼을 벌이고 있던 지난 2013년 전라남도 토지수용위원회는 땅 소유주 6명에게 5억 8천여만 원의 손실금을 주고 사업주가 부지를 수용해도 된다며 사업 시행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땅 소유주들은 사업 시행자가 공공사업이라고 하면서 사실은 불법으로 수익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증거서류까지 확보해 제출했지만 토지수용위가 검증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콘도 부지나 콘벤션한테 부지를 팔아버렸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콘도나 콘벤션 센터를 짓지 않겠고 부동산 투기했다는 것이 노출이 되었음에도 위원장이 위원회에서 토지를 수용해버렸어요. 이건 불법입니다. 이들의 주장은 4년 만에야 대법원이 같은 취지로 제3자에게 사업 대상 토지를 판 사업자의 행위가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결을 내리며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4년 전 전라남도나 담양군 중 한쪽이라도 제대로 행정을 했다면 막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 어떤 행위가 조금 미비하고 잘못됐을 경우 보완해서 또 다른 행정행위를 또 할 수는 있습니다. 그 행정행위가 위법이다, 잘못됐다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 누구도 의심은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담양군은 이번 패소로 인해 입주민 피해와 사업 지연 등으로 최소 1,000억 원 이상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3달 안에 사업을 정상화하겠다고 밝혔지만 토지를 수용당한 주민들이 토지를 돌려달라며 상가 철거를 요구하며 줄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초복인 오늘 광주에는 폭염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올해 들어 낮 기온이 가장 높이 치솟았습니다. 장마가 당분간 소강 상태에 접어들면서 폭염특보가 한동안 이어지겠고 주말을 앞두고선 본격적인 열대야도 시작되겠습니다. 김민정 기자입니다. 한낮 도심은 아지랑이가 피어오를 정도로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숨이 턱턱 막히는 찜통 더위 속에 선풍기와 부채, 양산은 필수입니다. 지열이 확 올라오니까 이거 안 꺼내려고 했는데 젊은 애들이나 들고 다닐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꺼냈어요. 너무 더워가지고. 초복을 맞은 삼계탕집은 점심시간 한참 전부터 문전성시입니다. 푹 달인 삼계탕에 뜨거운 국물을 들이키니 올여름 무더위를 거뜬히 이겨낼 힘이 생깁니다. 몸에 힘도 나는 것 같고요. 열이 나서 더위를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먹으니까 좀 개운한 것 같고요. 올 여름 잘 날 것 같습니다. 장마가 소강되며 초복을 맞은 광주와 전남 15개 시군에는 폭염특보가 내려졌습니다. 특히 대도시인 광주 지역에서는 오전 11시부터 올 여름 들어 두 번째로 폭염경보가 발효됐습니다. 광주의 낮 최고 기온이 34.2도를 기록해 평년보다 6도 가까이 높았습니다. 장마 강수일수도 아직까지는 평년보다 일주일이 모자란 데다 장마 기간에도 국지성 호우만 이어지며 7월 평균 최고 기온도 평년보다 2.4도 높습니다. 올해는 유독 그 지역 간의 강수량 차가 컸는데 그러다 보니까 비가 오는 지역에서는 기온이 낮지만 비가 오지 않은 지역에는 장마철이라도 기온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33도를 웃도는 폭염은 한동안 이어지겠습니다. 오는 14일부터는 본격적인 열대야도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민정입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여름철 전력 수급 비상 상황에 대비한 대응 훈련이 혁신도시 한전 본사에서 실시됐습니다. 한전은 이번 훈련에서 전력 수급 위기가 정점에 달해
예비 전력이 100만 킬로와트로 떨어지는 상황을 가정하고 상황별 경보 전파와 함께 조치 사항을 점검했습니다. 한전 광주전남본부는 다음 달까지 전력 개통 안정화와 신속 복구를 위한 비상 상황실을 운영하고 24시간 긴급 지원 체제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남광주 시장에서 철제 구조물이 갑자기 떨어져 상인과 손님을 덮치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야시장 개장에 맞춰 구조물을 설치한 지 1년도 채 안 돼 부실 시공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윤군수 기자입니다. 남광주 시장 한복판에서 천장에 달려있던 철제 구조물이 연달아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무너진 철제 구조물 사이로 상인과 손님들이 가까스로 대피합니다. 남광주 시장에서 사고가 발생한 건 오늘 오후 4시쯤입니다. 뚝뚝 하는 소리 나지만 저쪽 왼쪽부터 떨어지면 전체 다 주저앉아버린 거죠. 조명장치를 달기 위해 설치한 20-30m짜리 구조물이 상인과 손님들을 덮쳐서 81살 양모 씨 등 6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30여 개 점포는 장사를 한동안 중단해야 했습니다. 얼마나 놀랐겠지. 전체가 날이 지붕이 엉망내란 거 분야 알았단게요. 광주 동구청은 부실 시공으로 추정된다며 남아있는 구조물에 대해서 보강 작업을 진행하는 한편 소방당국과 함께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 10억 원을 들여 리모델링한 남광주 시장은 지난해 11월부터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에 야시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근수입니다. 내년 국비 예산 확보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광주 전남 출신 국회의원과 시도지사가 한자리에서 머리를 맞댔습니다. 초당적으로 협력하자는 다짐과 약속이 오갔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한전공대 설립 문제를 놓고는 공방이 오갔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윤장현 광주시장과 김갑섭 전남지사 권한대행이 지역 국회의원들을 초청해 내년도 예산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는 자리. 덕담과 다짐이 오고 갑니다. 지역기관 비례가 관계없이 초당적으로 협조해서 우리 광주 전남의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나가자. 내년도 예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어지기를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많이 좀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 공약 사업이기도 한 한전 공과대학 문제를 놓고는 서로 입장이 미묘하게 갈렸습니다. 한전 공대 같은 경우도 이걸 서로 소모전으로 서로 이거 줄다리기식으로 이렇게 해서 좋을 것이 없다 생각해서 상생은 말로만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한전 공대에 관해서는 저는 광주광역시장으로서 한전이 광주의 몫이다 말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지역대학과 역할이 상충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는 박지원 의원 주장에 이계호 의원이 에둘러 반박했습니다. 과연 광주과기원이 있는데 정부에서 할 것인가? 대학을 구조조정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가능한가? 효과가 광주 전남 지역에 어떻게 하면 잘 흡수가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인지. 간담회에는 국민의당 14명, 민주당 2명, 정의당 1명씩의 국회의원들이 참석했습니다. 이른바 제보 조작 사태로 궁지에 몰려있는 국민의당 의원들은 하지만 지역 예산과 관련해서는 초당적으로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며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수사 대상자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남의 전직 총경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서모 전 총경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그대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서 전 총경은 지난해 광주 전남 의료계 불법 리베이트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의약품 도매업자에게 수사 편의 명목으로 96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무등산권 세계지질공원 실사가 이틀째 진행 중입니다. 세계지질공원으로 가는 사실상 마지막 관문인데 실사단의 반응은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미지 뉴스 리포터입니다. 무등산권이 세계지질공원으로서의 가치를 평가받는 현장 실사 두 번째 날. 무등산의 자랑인 주상절리대의 빼어난 경관이 현장 실사단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이번 현장 실사는 무등산이 세계지질공원으로 가는 사실상 마지막 관문인데요. 전체 평가에서 60-70%의 비중을 차지할 만큼 중요한 과정입니다.
무등산을 둘러본 실사단의 반응은 일단 긍정적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체적으로 이해를 빨리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며칠 더 가야 되겠지만 현 상황에서 상당히 그래도 좀 약간 즐겁게 그리고 기쁘게 일하고 있습니다. 실사단은 오는 14일까지 담양 중록원과 화순 운주사 등 무등산권 역사 문화명소를 둘러볼 예정입니다. 무등산이 세계 지질공원으로 인증되면 자연 환경을 더 체계적으로 보호할 수 있고 세계인이 찾는 관광 자원으로도 활용돼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유네스코에서 직접 홍보를 해주니까요. 더 신뢰도 높은 명소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국적인 명산을 넘어 세계적 명산으로 도전하는 무등산. 세계 지질공원으로의 지정 여부는 내년 4월에 결정됩니다. MBC 뉴스 이미지입니다. 대선 제보 조작 사건과 관련한 안철수 전 대표의 입장 표명에 대해 민주당 광주시당은 성명을 내고 국민의당을 살리기 위한 정치적 행위에 불과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안 전 대표가 검증 부실을 인정하면서도 신생정당의 한계로 치부하며 국민의당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는 말만 반복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광주시가 수도권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서울에서 투자 설명회를 열고 광주에 투자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번 설명회에는 수도권의 기업인 150여 명이 참석했고 광주시는 친환경 차와 에너지 산업 분야의 발전 가능성과 투자 환경을 집중적으로 부각시켰습니다.